이번 OS에는 별도의 사파리 확장 프로그램 없이 말로 설명하면 AI가 직접 만들어주게 되는데 귀여운 거 하나 예시로 있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웹페이지에서 탭할 때마다 불꽃놀이 효과가 팡팡팡 여기서 수정도 가능해서 좀 더 크게 그리고 꽃도 넣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붐 폭탄이 되었습니다. 하이 가이스 고노고입니다. 여러분은 아이폰에서 시리를 얼마나 쓰고 계세요? 솔직히 예전에는 시리라고 하면 뭐 타이머 맞춰줘, 오늘 날씨 어때? 나 주말에 테니스 쳐야 되는데 비와? 음악 틀어줘, 한국 발라드 틀어줘, 뭐 딱 이 정도로 쓰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iOS 27에서는 시리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시리가 단순히 명령을 듣는 기능에 가까웠다면 이제 시리는 아이폰을 조작하는 새로운 방법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략히 주요 기능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보고 있는 화면을 이해하고 카메라로 보이는 정보를 읽고 사진을 사람 대신 고쳐주기도 하고 단축어를 알아서 만들어주고 내 일정이나 메시지, 메일 같은 개인 맥락까지 연결해서 아이폰 안에서 내가 하려는 일을 대신 이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아직 언어 제한이 당연히 있어서 당장 모두가 모든 것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 시점 시리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폰에서 특히 시리를 진짜 제대로 좀 잘 써먹어 보려면 어떤 설정부터 봐야 되고 어떤 기능을 먼저 써보면 좋은지도 오늘 아이폰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시리를 쓰기 전 몇 가지 설정을 바꿔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에 디폴트로 켜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용자들에게 추천되는 방식이라서 그냥 그대로 사용해보는 편이 좋은데요. 사용자가 직접 세팅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먼저 가장 기본은 시리를 부르는 방식입니다. 시리 혹은 헤이 시리라고 부를지 음성 호출을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꺼두는 방법도 있죠. 그럴 땐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서 부르는 방식도 실제로 잘 쓰이기도 하고요. 기존에 가능했던 타이핑 시리도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새 iOS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화면 상단 우측에서 쓸어내리면 제어 센터가 나타나는 거 다 알고 있고 좌측은 잠금 화면, 즉 알림창 확인을 하는 제스처죠. 그런데 그 외에 어느 곳에서든 이거를 쓸어내리게 되면 이제는 시리 타이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로 검색을 요청하거나 마이크 아이콘을 눌러서 음성으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게 생각보다 요긴하게 잘 쓰이는 게 시리를 꼭 소리내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하철이나 사무실, 뭐 카페처럼 주변에 사람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솔직히 거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타이핑 시리가 편해지면 이제는 음성 비서가 아니라 그냥 아이폰 어디에서든 꺼낼 수 있는 AI 입력창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읽기 탭에서는 다국어 교차 인식 설정도 가능해졌어요. 기본 시리 언어를 변경하지 않고도 추가로 언어를 넣어서 시리가 메시지를 읽어줄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영어나 다른 언어로 메시지를 자주 받는 분들은 이것도 세팅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접근성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제가 추천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더 세세하게 시리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가장 하단에 있는 콜 행업 토글을 켜고 사용을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통화 후 혹은 이제 전화가 들어올 때 내가 받지 못할 때 그냥 끊어버리고 싶을 때 손으로 눌러 끊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리한테 전화 끊어줘 행업이라고 말을 하면 일반 전화나 페이스타임 콜을 끊어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매일 쓰는 그런 기능은 아니지만 운전 중이거나 손에 짐이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촬영 중에 이제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들어올 때 그럴 때 그냥 음성으로 시리한테 전화를 끊어줘 라고 말을 하면 딱 그럴 때 써먹기 좋습니다. 그럼 이제는 시리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궁금하면 사진을 찍고 검색 앱을 열어서 이미지를 올리고 다시 결과를 확인해야 됐었죠. 이제는 그냥 카메라를 켜고 눈앞에 있는 걸 비춘 다음에 바로 물어보면 됩니다. 보이는 모든 물체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고 음식의 경우는 영양 정보도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 단백질은 얼마나 들어있을까? 음식에 들어간 재료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정확한 측정 값이라기보다는 이미지 기반으로 추정을 해주는 정보에 가깝기 때문에 건강관리나 식단 기록을 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대략적인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어서 나름 편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을 때 그때도 시리를 활용할 수 있어요. 문제집이나 문서, 제품 설명서처럼 복잡해서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카메라로 비추고 혹은 카메라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이거 쉽게 설명해줘. 여기서 문제풀이 좀 도와줘.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사실 이 정도 기능은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지만 시리가 가능해지면서부터는 이 활용도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바로 다른 앱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아이폰, 시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죠. 예를 들어 송장 주소를 직접 보여주면서 제가 아무래도 송장 주소는 노출하면 안 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주소를 메시지로 보내줘. 이거를 다 카피해서 뭐 리마인더에 넣고 나한테 몇 시에 알려줘. 이거를 다 복사해서 노트에 저장하고 제목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나 생성을 해줘. 그냥 단순히 카메라를 비춰서 알아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액션을 바로 이어서 요청을 하면 그대로 이어서 해줍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블로그에서 미역국 끓이는 법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하고 필요한 재료를 메모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보고 있는 화면에서 시리를 바로 불러내서 이 글에 있는 재료들을 복사해서 리마인더 장보기 목록에 따로따로 넣어줘. 이렇게 요청하면 하나씩 체크하고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리마인더 하나를 찰떡같이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이 시리가 다른 AI 서비스와는 다른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있는 거를 다음 행동으로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활용도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써봐야 할 앱은 바로 단축어 앱입니다. 단축어 생성 방식이 이번에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사실 단축어 앱은 오래전부터 잘 쓰면 강력한 앱인 건 다 알고 있죠. 문제는 처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어떤 동작을 먼저 넣어야 하는지, 변수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는지, 여기서 조건문은 어디에 써야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해서 막상 내가 써보려고 하면 자동화 앱이라기보다는 약간 코딩 앱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iOS 27부터는 이 진입 장벽이 꽤 낮아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동작을 말하듯이 편하게 자연어로 설명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애플 인텔리전스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동작들을 연결해서 단축어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해보면 우리 모두 아침마다 체크할 사항들이 딱 있죠. 저는 날씨 확인하고 싶고 그날 일정 확인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을 확인을 하고 또 오늘 마감인 리마인더를 보고 싶고 이걸 예전 단축어 앱에서 직접 만들려고 하면 정말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침 루틴 단축어를 만들어줘. 오늘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강수 확률 알려주고 캘린더 일정도 알려주고 그리고 마감 예정인 리마인더도 같이 알려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냥 대화하듯 말하면 거기에 맞춰서 단축어가 생성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축어를 완전히 몰라도 그냥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내가 자동화 구조 자체를 좀 설계를 해야 됐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시리가 그걸 단축어 구조로 바꿔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구마구 요청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차에 탈 때마다 팟캐스트에서 애플 뉴스를 틀어줘. 저녁 11시가 되면 방해금지 모드를 켜고 애플 클래식을 재생해줘. 그리고 저는 아이폰 충전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만 항상 하기 때문에 아이폰이 충전기에 연결되면 방해금지 모드를 켜줘. 시간은 3시까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하던 것들을 전부 이야기만 하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나씩 줄여주면 아이폰 사용 경험이 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어는 원래부터 강력했지만 그동안은 잘 쓰는 사람만 잘 쓰는 기능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말로 설명해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일반 사용자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점에서 시리를 잘 활용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거나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 과정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측 상단 아이콘을 눌러서 이 단축어의 과정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직접 하나하나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게 이번 단축어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사진 앱입니다. 아이폰에서 AI 기능을 가장 자주 체감하게 되는 곳은 시리 대화창보다도 사실은 이거 사진 앱이죠. 왜냐하면 사진은 우리가 정말 매일 찍고 매일 다시 보고 또 SNS에 계속 공유를 하고 공유하기 전에는 항상 조금씩이라도 편집하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 자, 이번 사진 AI 기능 중에서 클린업 기능, 이건 사진 속에서 지우고 싶은 대상을 지워주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능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총 3가지 옵션으로 나눠지게 됐고 여기서 가급적 하이 퀄리티로 쓰는 편이 결과물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사실 이 클린업 기능은 이전에 아주 악명 높은 기능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잘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많이 나아졌고 이제는 지우고 난 후 생성형으로 해결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갤럭시랑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지우려고 하는 물체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좀 느껴지거든요. 갤럭시는 그냥 대강 이걸 지워줘 하는 느낌으로 쓱 표시해도 피사체를 기가 막히게 인식하고 원하는 바를 지워주는 반면, 애플의 클린업 기능은 간혹 물체를 정말 섬세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지우려고 했는지 저의 의도와 이 친구의 의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뭔가 정말 깨끗하고 잘 찍힌 피사체가 모두 하나하나 선명한 그런 사진에는 쉽게 인식이 되는데, 근데 또 모든 사진이 그럴 순 없잖아요. 사진별로 지우고자 하는 피사체에 대한 인식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게 여전히 좀 아쉽긴 합니다. 대신 하이 퀄리티로 두고 쓰면 결과물 자체만 봤을 땐 상당히 좋아졌고요. 간단한 배경 정리나 불필요한 물체 제거에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사진 앱 AI 기능 중에서 제일 유용하다고 느낀 건 클린업보다도 익스텐드, 즉 확장 기능인데요. 사진을 찍고 나서 구도를 가로에서 세로로 바꾸고 혹은 세로에서 가로로 바꾸고 싶을 때, 특히 이 사진에서 조금만 더 넓게 찍었으면 좋았겠다, 앵글이 좀 아쉽다, 이런 순간 정말 많잖아요. 또 사람이 너무 꽉 차게 찍혔다거나 제품 사진을 찍었는데 주변 여백이 좀 부족하다거나 썸네일이나 릴스용으로 이 사진을 쓰려고 하니 비율이 좀 애매하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익스텐드 기능이 정말 유용합니다. 물론 모든 사진에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배경이 단순하거나 주변 맥락이 명확한 사진에서는 실제로 써먹을 일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애플 사진 앱 AI 기능 중에서 실사용성만 따지면 이 익스텐드 기능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리프레임이라는 새롭고 재밌는 기능도 있죠. 사진의 각도나 시점을 살짝 비틀면 기존 화면에서 사라졌던 주변부나 왜곡된 공간을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새롭게 채워 넣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움직이는 순간 AI가 원근감과 구도를 다시 해석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생성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는 연산이 필요해서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정말 신기하긴 해요. 평면 사진을 가지고 3D 공간을 살짝 돌려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새로운 각도에서 찍은 듯한 이미지로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이건 뭐 필요해서 쓴다기보다는 사실 재밌고 신기해서 쓰는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시리를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진 앱에서 이 사진을 좀 밝게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AI가 하이라이트, 그림자, 대비 등등을 스스로 조절해서 온 디바이스로 자동 보정을 해줘요. 예전에는 사진을 밝게 하려면 당연히 편집 버튼 누르고 여기 들어가서 노출 올리고 하이라이트 조절하고 그림자도 만지고 이렇게 내가 사용자가 알아서 했어야 됐는데, 지금도 물론 그게 편하기도 하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말하면 아이폰이 거기에 맞춰 조정을 해주는 방식도 가능하니까 이렇게도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캘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랑 몇 시에 어디에서 내가 저녁 약속이 있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을 하면 AI가 이벤트 제목부터 시작해서 시간, 장소를 알아서 분리해서 캘린더 일정으로 예쁘게 등록을 해줍니다. 우리가 일정을 등록할 때 제목 입력하고 날짜 고르고 시간 설정하고 장소 넣고 이 과정을 다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자연어 한 문장으로 등록까지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편해졌어요. 앞서 본 기능에서도 그랬지만 결국 이번 시리의 핵심은 말만으로도 대다수의 아이폰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게 뭐 별다른 노하우나 대단한 배경 지식 없이도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더 이상 메뉴를 찾고 설정을 내가 눌러서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맥락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인데, 이제 시리는 사용자의 아이메시지, 이메일, 캘린더 같은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호한 질문에도 아이폰을 막 뒤져서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냥 정말 애매모호한 질문들 있죠. 사람조차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검색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언급했던 그 호텔 이름이 뭐였더라? 그때 출장 어디로 간다고 했더라? 뭐 생일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지? 싱가포르 여행이 언제였지? 싱가포르 관련한 그 언급된 거 다 좀 찾아줘. 노트 좀 찾아줘.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내가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분명히 받았는데 어딨더라? 이런 것들.
예전엔 이런 걸 찾으려면 메시지 한번 들어갔다가 메일 앱도 열었다가 캘린더 한번 뒤져봤다가 키워드를 검색도 하고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직접 찾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확한 앱 이름이나 뭐 날짜를 몰라도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시리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게 진짜 AI 비서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물론 이 기능은 개인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조건 켜두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앱과 어떤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할지, 어디까지 개인 맥락을 사용하게 할지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확인하면서 좀 신중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이런 정보들이 시리가 다른 앱과 연동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 원하지 않게 나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보고,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개발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는 아직 완성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기능마다 완성도 차이도 있고 언어와 지역에 따라 제한도 있고 실제로 써보면 아직은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겠다 싶은 순간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데이트를 써보면서 오랜만에 시리에 대해서 다시 기대를 하게 됐어요. 예전 시리는 아이폰 안에 들어있는 음성 명령 기능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카메라, 사진, 일정, 메시지, 단축어까지 연결해서 아이폰을 쓰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리는 이제 완벽하다기보다는 드디어 시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에 가까운 거죠. 이거를 처음부터 거창하게 쓰려고 하기보다는 타이핑 시리, 사진 확장, 장보기 리마인더, 캘린더 일정 등록처럼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들 있죠. 평소 필요한 것들, 이런 것에서부터 작은 기능을 시작으로 그냥 하나씩 써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업데이트 이후로 시리를 다시 켜볼 이유는 충분히 생겼다고 봅니다. 계속 써보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 생기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Bye guys!